당신은 왜 살아야 합니까?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가던 순간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.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. 오늘 우리가 함께할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.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. 1장 저자와 책의 배경.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. 그는 프로이트, 아들러 이후 세 번째 빈 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죠. 하지만 1942년 그는 가족과 함께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. 수용소에서 아내, 부모, 형제를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습니다. 이 책은 단순한 수기가 아닙니다. 어떻게 하면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가라는 의학적 철학적 기록입니다.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동료 수감자들의 정신적 생존 방식을 관찰했습니다. 2장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. 수용소의 하루는 비참했습니다. 새벽 4시에 일어나 영하 20도의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행군. 점심은 물에 가까운 국 한 그릇. 저녁은 300g짜리 검은 빵 한 조각. 사람들은 기아와 추위, 쿠타로 죽어갔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가 강한 자가 꼭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 프랭클이 본 진짜 차이는 의미를 붙잡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였습니다. 어떤 이는 나는 내 아내를 다시 봐야 한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. 또 어떤 이는 내가 해야 할 연구가 남았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. 반대로 희망을 잃은 순간 건강한 몸조차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.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.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 인간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. 3장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.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정리합니다. 1.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드는 것. 1. 작품 연구 봉사. 그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강연을 한다는 상상을 하며 버텼습니다. 내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원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창조적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. 이 체험적 가치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.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. 수용소에서 그는 죽은 아내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사랑은 상대가 부재해도 의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. 심지어 자연의 아름다움, 석양, 노을 한 조각조차도 인간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. 3. 태도적 가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.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태도. 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니체의 말을 다시 떠올리죠.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. 4장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기. 수용소 이야기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. 고통의 크기는 상대적이다. 누군가에게는 수용소가, 누군가에게는 직장 생활이 수용소일 수 있다.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의미 없이 일하는 사람과 내일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준다고 느끼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.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를 통해 의미를 찾는다라고 태도를 전환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. 몸이 약해지고 할 일이 줄어들 때도 고통조차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삶을 지탱합니다. 프랭클은 절망의 순간에도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5장 다른 철학과의 대화. 쇼펜하우어 삶은 고통이다. 프랭클 맞다. 그러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다. 스토아 철학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. 그러나 내 반응은 내 선택이다. 프랭클 바로 그것이 태도적 가치다. 현대 심리학 긍정심리학과 회복탄력성 연구는 결국 프랭클의 주장과 이어집니다.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더 빨리 회복한다. 6장 결론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. 프랭클은 말합니다.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.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.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? 당신의 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어쩌면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고마워 속에 이미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.